시대가 계속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대시세 내는 종목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는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는 추격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추격 매수해서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매도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그 준비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제 큰 시세 내는 종목들은 어떻다라는 그런 준비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거는 학습 효과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서 서술한 대로 뭐냐면, 그런 주식들은 대부분 그 시대 중심주에 해당하는 섹터가, 그 종목에 속해 있는 그 섹터가 그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섹터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게임에서. 게임죠. 예. 네, 그게 2만 원대 있다가 그해 가을쯤에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9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때는 시대에 그게 중심주였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주식이 그렇게 핫하게 이제 10배 가량 이게 수익을 내줬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2G, 3G, 4G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5G 했을 때 KMW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케이블 그 통신 회사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뭐 5배 이상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종목이냐, 그 시대에 중심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래서 섹터가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섹터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 시장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그게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2만 원대, 3만 원 초반에서 3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때 휴마시스 같은 경우 1,500원 했었거든요. 그거 3만 원, 2만 5천 원, 그거는 15배 정도 올라갔어요. 15배. 그리고 요번에 잘 아시다시피 금양 같은 경우도 한 2년 만에 5천 원도 안 됐던 주식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나네. 무려 30배 간 거예요. 30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무튼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시대가 계속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대박,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시세 내는 종목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혹시 이제 초기에 놓쳤을 때도 그 추격해서 매수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이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중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우상향해서 가는데 11선을 깨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초기에 조금 올라왔더라도 추격 이제 소량 매수를 한 다음에 지켜보다가 훼손되지 않고 올라가면 추격 매수에도 충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언제 올 줄 모르죠. 언제 좋은 기회가 올 줄 모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일 평균선 하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주들, 그 11선이 평평해지거나 꺾이지 않는 순간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일 평균 이동선 가지고 추매하는 어떤 지점,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버려야지 되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죠. 그게 해당되는 종목이.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일단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갭 상승하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지금 그 대형주, 중대형주 중에서 재반 여건 중에서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죠. 확률. 네. 보통 확률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더라. 이제 그게 제가 쭉 관찰한 그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좀 봐야죠. 네.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바꿔야 되고 또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좀 차라리 쉬는 게 돈을 버는 거였다면 오늘 어쨌든 급등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여러 날 급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다시 턴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일부 계좌는 이제 풀 매수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갭 상승을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 그 특정한 섹터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다들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하기 그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종목이 안 움직였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도 낫죠. 기다리는 것도 낫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신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공매도 그 금지가 내년 6월 달까지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수개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있을 거로 보고서 일부 쪽에서는 풀매수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남한테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그 시장 대응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남한테 지금 이렇게 높은데 사라 하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수준은 편안하게 아니다. 살 장은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종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도 제각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그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지금 올라간 주식을 추격해서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그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 말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쪽도 다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쫓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딩의 관점은 오르다가 생각과 다르면 손절치고 나오면 되고 이런 건데 그 대응 못하는 분들은 그냥 하다가 그렇죠.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괜히 이제 욕 먹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지금은 좀 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장이어야 된다. 매매법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크게 봐서는 큰 악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일단은 바닥에서 너무 급등을 했게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지난주 목금 3일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 올라갔어요?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어요. 와,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추격하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3일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는데 이럴 때 누가 대응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오늘 같은 현상은 이게 정부에서 그 공매도를 발표함과 동시에 그냥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알고서 지난주에 매수한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예측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시사가 수익이 났다 이건 아니고 추격 매수 관점이냐 아니냐 그거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하하는 시기에 주식 투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또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금리 인상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편하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 그랬으면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주들이 좋죠. 성장주. 그러니까는 돈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쪽이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한 쪽이죠. 그러니까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는 차익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불리한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식 투자도 좀 쉬는 게 낫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주식 금리 인상은 없고 섣불리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고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는 지금도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고 계속 물가가 비싼 거니까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내년 한참 동안은 그냥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는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 IT 쪽 같은 데가 훨씬 더 투자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요즘 같아서는 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확 부러지고 그렇죠. 돈 못 벌면은 뭐 더 불안해하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주식들이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튈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풀던 시기가 그 2, 3년 전에 그 코로나 확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가치 투자 한국에서 이렇게 막 등락이 막 계속 하니까 한국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반면에 금융주들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짭짤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안전하죠. 그게 안전한데 그게 이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 한두 종목 자기가 잘하는 종목만 보고 있다가 그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매수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잘 아는 거죠. 회사를 잘 아니까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냥 매도하고 그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니까는 크게 손해 볼 일도 없고 또 배당도 좀 그 금융주들은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분들 크게 손해 안 보고 장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그 일정한 수익 그래서 큰 수익은 내시는 분은 못 받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짭짤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런 어떤 그 어쨌든 우리가 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매수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책에서도 좀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원래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되게 쉽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세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사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라 그러면 그 중장기 투자에서 아주 가장 쉬운 그래프거든요. 네. 차트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 시세를 많이 냈던 대형주들 있죠. 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고 행보하다가 제가 올 초에 여기에서 1월 첫째 주에 임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 질문 중에 금양에 관해서 여쭤봤거든요. 네. 저한테 첫 주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차트를 보니까는 27,000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거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매수해도 무방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만약에 그거 사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15만 원까지 갔는데 대박을 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차트상 흐름이 상당히 완만하게지만 우상향하는 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간 거고 내년에 이제 어떤 종목이 그런 모양새를 보일지 모르죠. 네. 그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네. 그 추격 매수하는 방법,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거를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시세 나는 종목에서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시세 낼 때.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소량으로 일단은 찔러보고 관찰을 잘해야지 돼요. 관찰.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그런 종목이 대시세를 내는 종목에 맞는가, 부합한가, 일단 섹터 자체가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이제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가부터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거가 전환사채가 발행한 게 많이 있나, 그것도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종목에 부합이 되고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선을 훼손을 하는 종목이면 그런 종목이 아니고, 11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면 그때 옮겨 타라, 이제 제가 책에다 서술해 놓은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름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집중해서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격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추격 매수해서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부터 일단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갈 종목이냐 안 갈 종목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뭘 그렇죠. 보면서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섹터가 시대 중심주냐 그거. 트렌드에 맞냐. 네, 그거 하고, 그러고 기업 자체가 엉터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나 뭐 이런 게 형편없던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는 그 아까 제가 그 대시세 낸 종목들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 종목들이 그 시기에는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뭐 기업이 상장된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냈다든가 그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이슈, 일회성 이슈 가지고선 그런 종목이 나오지가 않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를 보면서 일단 내년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장주 중심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좀 섹터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건 뭐 빠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게. 현재 시점에서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 그 칩 관련주 중에서는 HBM 관련주, 네. 그런 거 하고 로봇 AI 관련주, 네. 그리고 2차 전지 일부주.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관해서 새로운 종목이 나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 주식들이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반등이 일어날 거로 보는 거고, 그리고서는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에요. 거기에다가 작은 테마로는 그 양자 컴퓨터 관련 그쪽 같은 경우하고, 뭐 거기에다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런 것도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유명한 쪽이 이제 AI 관련 쪽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생성형, 우리가 AI 같은 경우에 칩이 HBM 관련 그 칩이 엔비디아 관련 칩들이 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됐던 게 6만 원도 넘었다가 지금 5만 원 중반대에 있는데, 그런 게 내년에도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 1만 원도 안 됐던 게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종목이 내년에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내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올해 벌써 많이 올라간 주식들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반등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뭐 또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종목이 어떤 게 나올까,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거고, 이런 올해 나왔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유사한 종목,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죠. 장이 끝난 다음에도.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매도와 관련해서 언제 잘 매도를 할 것이냐. 왜냐면 내가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는데 매도 잘못해서 다시 반타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환상적인 매도법을 얘기하셨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대형주는 그냥 올라가다가 아주 갭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도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갭상승.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조가 넘는 주식들이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 이제 우상향하고 올라가다가 오름세가 가파라요, 이게. 오름세가 가파르면 이제 같이 매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말이 나와요. 꼭 요번에도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 넘으니까는 2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던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다 할 때는 그렇죠.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으로 뭐 장이 좋다 뭐 그러면 매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만 5천 원 가니까는 10만 전자, 11만 전자 그때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뭐 기아도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가 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적인 매도를 가장 꼭지에서 이제 팔고 그리고 매수는 한참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지표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지만은 오늘 전까지는 헤드앤숄더 형태예요. 그래프가. 네. 헤드앤숄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대기에 이 머리를 그리고 어깨에서 반등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 역배열에다가 무진장 고생을 하거든요.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올해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면 물론 쌍봉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 쓰리봉을 그리는 종목도 가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재매수하는 거는 한참 기다렸다가 그 종목을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보고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뭐 21선에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재매수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론적으로 주식 투자가 어떤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재매수할 수도 있고 이제 재매수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